일단 남성 성기능 문제, 예를 들면 발기부전이라든지 조루라든지 그 상태는 교감신경이 많이 과항진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바로 성기능의 기능부터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아그라라든지 아니면 타다라필, 좋은 약들인 건 알겠는데 그걸 먹어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기특한 한의원 유튜브 진행을 맡은 기특한 건강지기 선아실입니다. 원장님, 오늘은 조금 핫하고 도파민이 좀 팡팡 터지는 주제로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30대 중반이다 보니까 여자들끼리 좀 모여가지고 걸스나잇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지인들이 요즘 남자친구가 또는 남편이 밤에 예전 같지가 않아 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머, 그거 노화다 또는 스태미나 문제다. 저희는 잘 모르니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은 약까지 먹었는데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비단 성기능이긴 하지만 부부나 연인 관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남성 성기능의 문제가 노화나 스태미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자율신경 시스템이 고장이 나면 발생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자율신경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성기능에 문제가 동일하게 생기는지 원인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 번은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꼭 드리고 싶었는데요. 진료실에 있다 보면 젊은 남성분들, 활발해야 할 남성분들께서 알 못할 고민을 가지고 끙끙 앓면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언젠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남성 성기능 문제, 예를 들면 발기부전이라든지 조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성 문제가 있는데요. 자율신경계에 의한 성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일단 우리의 생리적인 현상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의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들은요, 교감신경이 굉장히 흥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율신경계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크게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이 두 가지가 같이 서로 협력하면서 견제하기도 하면서 그런 시스템인데요. 교감신경은 우리가 위기사항일 때, 예를 들면 강도가 칼을 들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일 때 작동하는 신경계, 부교감신경은 안정되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 몸을 회복시켜주고 안정화시켜주는 신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나 여러한 외부적인 요인이 너무 많이 누적되어서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 상태는 교감신경이 많이 과항진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강도가 칼을 들고 쫓아오는 상황, 이런 상황이 잠깐이면 괜찮지만 기간이 길어졌을 경우에, 그럴 때는 우리 몸이 그야말로 생명 유지를 하는 데에 집중하는 생명 유지 모드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몸은 생명 유지에 관련된 기관의 기능을 몰아주게 되고요, 생명 유지와 상관이 없는 기관들의 기능을 꺼트리게 됩니다.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생명과 상관이 없는 기관이 바로 어디죠? 바로 성기관입니다. 사실 그것은 생명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관의 기능부터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컨대 손톱이라든지 발톱, 머리카락, 이런 것들도 우리의 생명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가 빠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상황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바로 성기능의 기능부터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이나 자율신경계가 깨지는 상황이 되면은 가장 먼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기능의 저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고치기 위해서 비아그라라는 약을 가장 많이 먼저 찾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약을 먹었을 때도 막 심장이 두근거린다든지 다양한 부작용이 잇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을 먹어도 개선이 안 되는 분들은 그럼 자율신경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남성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은 언제냐면 비아그라라든지 실데나필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성분, 아니면 타다라필, 이런 여러 가지 발기부전에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좋은 약들인 건 알겠는데 그걸 먹어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남성분들이 굉장히 좌절을 겪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세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발기라고 하는 것은 음경에 혈액이 많이 들어가서 발생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그 약들은 혈액순환 개선이거든요. 혈액을 모아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사실 어떤 성적인 흥분 같은 경우는 우리 뇌에서 성욕이 발생하여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약을 복용함으로 인해서 혈액순환 자체는 좋아졌지만 성욕 자체가 없으시면 그 약들이 사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자율신경계의 문제로 인해서 성욕 자체가 떨어지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 약을 권장 용량보다 더 많이 드신다 하시더라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런 이유입니다. 사실 요즘 20대 분들이나 30대 나이대에도 이와 같은 성기능 저하 현상들이 많이 발생된다고 원장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심리적인 문제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욕구도 많을 테고 뭔가 더 경험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걸까요? 젊은 20, 30대 남성분들이 성기능을 처음에 딱 겪게 되면 비뇨기과를 가시게 되죠. 여러 가지 호르몬 검사나 이런 거를 받아보셔도요, 초기 증상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나타나진 않으세요. 그래서 대부분은 심리적이다, 시민성 발기부전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나는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진단을 받고 오세요. 그런데 이제 그 환자분들이 저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나는 정말 하고 싶고 나는 정말 이 여인을 사랑한다 하지만 잘 안 된다 이렇게 정말 답답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이 몸에서 느껴지는 성욕과 생각으로만 하는 성욕은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정말 몸에서 이런 성욕이 불러일으켜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교감신경이 아닌 부교감신경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교감신경 자체가 이미 과항진된 분들은 아무리 속으로 난 이 여자를 원해, 나는 하고 싶어, 나는 괜찮아 라고 말씀을 하셔도 몸에서 그게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하체 힘이 부족해서 그런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스쿼트나 하체 강화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그냥 밤에 피곤해서 잠을 잔다 라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런 하체를 강화시키는 운동이 독이 되는 걸까요? 스쿼트 같은 경우는 정말 최고의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혈액순환이 바로 그 문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하체 운동을 많이 해주실수록 혈액순환이 하체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20, 30대 분들은 사실 기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기관 자체에 문제가 있을 확률은 상당히 적거든요. 스쿼트나 이런 하체 운동을 많이 하셔도 기능적으로 문제가 된 상태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 운동들이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남성분들은 또 승부욕이 있으시기 때문에 무게친다고 하거든요. 고중량의 운동, 과한 운동을 하셨을 경우에는 오히려 교감신경이 더 활발하게 돼서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하체 운동은 당연히 꾸준히 하시는 것도 좋고 하지만 교감신경이 과항진 되신 분들은 적절한 휴식이 더 오히려 필요하신 분들도 많고 그런 고강도 운동을 하신 이후에는 반드시 휴식 기간을 좀 가져주셔야 그게 어떤 효과로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 30대 외에 나이대가 조금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발생되는 원인들이 좀 상이할 것 같은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의 원인과 또 어떤 식의 치료나 병행하면 좋은 운동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중장년층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기능 자체가 감퇴되는 시기거든요. 그럴 때는 오히려 고강도의 운동도 당연히 필요해 보이고요. 얼마나 꾸준하게 하시냐가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실 그런 분들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가 더더욱더 필요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남성 성기능 문제로 한의원을 찾아오게 되면 어떠한 치료를 하게 되나요? 20, 30대의 좀 젊은 층의 환자분들은요, 대다수는 크게 성기능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자세한 문진을 통해서 스트레스성인지 자율신경 실조에 의한 문제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한약치료를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은 항진된 교감신경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진된 교감신경을 좀 낮춰줄 수 있는 항부자라든지 홍련이라든지 흥분된 교감신경을 약간 낮춰주는 한약재를 쓰기도 하고요. 또는 인삼이나 환기 같은 부교감신경이 조금 저하됐을 때 부교감신경을 조금 활성화시켜주는 약재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거북목 자세, 굽은 허리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특히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 엉치뼈 쪽에 아래 허리 쪽에서 부교감신경, 그러니까 성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 신경이 우리 엉치 2번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가 굉장히 오래되시거나 허리 쪽에 문제, 즉 굽어진 허리를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이것으로 인해서 성기능에도 악영향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굽은 허리를 교정해주는 추나요법, 그리고 약침요법 이런 것들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성기능 자체가 좀 감퇴되시기 때문에 정력제라고 하죠. 이러한 약재들을 사용해서 기력을 좀 보강해주는 그쪽으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다만 제가 꼭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약재들을 마트에서 사서 복용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마트에서 구하실 수 있는 그런 약재들은 약재가 아니고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임의로 가려 드시거나 이런 것들로는 효과를 보시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한의원에서 각자 한의사들의 판단에 의해서 약재 용량이라든지 다른 약재의 가감이라든지 상전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요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약을 다려 드신다거나 이런 것들은 꼭 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여자의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무언가 사랑을 나누는 시간들이 적어지거나 잘 되지 않았을 때에는 내가 이제 이 남자에게 매력이 없나? 매력도가 많이 떨어졌나? 이제 여자로 안 보이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실 거거든요. 그럼 혹시 해당 성기능의 문제가 자율신경계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주관적으로 좀 보셔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만약에 약을 드셔서 잘 되시면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드셔도 안 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힘드신 거거든요. 첫 번째로는 그렇게 약을 복용하셔도 잘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 의심해 보시는 게 좋고요. 불면이 있으신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잠을 예전처럼 편하게 못 잔다거나 깬다거나 잠에 드는데 오래 걸린다거나 이런 수면의 문제가 동반되어 있는지, 또 하나는 소화가 좀 잘 안 되시는지.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소화불량이 기본적으로 나타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소화가 잘 안 되신다든지 특히 식욕이 많이 떨어져 계신다든지 이런 욕구가 연결이 좀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이거는 저의 오랜 임상 경험에서 온 건데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돼 있어요. 코티솔이 몸에서 점점 분비되는 양이 많아지면서 알람 시계가 없이도 저절로 눈이 떠지는 거거든요. 코티솔은 우리의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데요. 이 호르몬 자체가 분비가 많아지면서 저절로 우리가 알람이 없이도 눈이 떠지게 되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것인데, 이때 아침 시간에 내가 화장실, 그러니까 대변을 보고 싶어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아침에 가시지 못한다고 해서 비정상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호르몬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거든요. 기상하시고 얼마 뒤에도 대변의 욕구가 별로 일어나시지 않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장님, 오늘 마지막으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어서 뭐 여자친구한테나 아내분에게 말씀을 못하고 혼자 소가리를 끙끙하고 계신 남성분들에게 자신감을 팍팍 불어넣을 수 있는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쉬쉬해야 할 것들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기능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자존감, 내 정체성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숨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치료를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성기능 관련해서도 우리 한의학이 정말 좋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가까운 한의원에 있다면 꼭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남성 여러분, 혹시 집에서 혼자 소가리를 끙끙하고 계시다면 지금 가까운 한의원 들리셔서 정확한 원인을 찾아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회복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희가 하나하나 보고 댓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